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트라우마 아동상담 심리치료사 달팽이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을까요? 저는 지금 아침에 아주 여유롭게 달리기를 하다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거죠. 자, 저번 공개 강의 때 애착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서 핵심은 우리 아이의 성격을 만드는 것,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나라는 사람의 성격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안정 유형, 애착의 유형들, 안정형, 회피형, 그리고 불안 집착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형으로 애착의 유형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간관계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즉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안정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안정 유형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들을 알고 그 방향대로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겁니다. 연습을 하고 계속 연습을 하면 그 유형이 내 몸에 배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안정 유형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 가지 예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인내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저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모두에게 강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에게는 인내심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성인들에게는 그렇게 인내심이 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렇지만 특히나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인내심이 강합니다. 그것은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에게 저는 굉장한 강자이고, 그래서 약자들에게 힘을 과시하지 않는 거, 그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른으로서 괜찮은 사람의 기본은 되었구나, 그냥 그 정도의 안도감을 가질 뿐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데요, 제가 생각한 방향이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는 데는 인내심을 강하게 발휘합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인 거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제가 인내심이 강한데요, 저와 비슷한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인내심이 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안정형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첫 번째, 성찰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지를 관찰을 하고 내가 그렇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남들에게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사는 나라는 주체가 괜찮고 편안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지를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관찰하는 건 두 가지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죠. 나는 인간관계에서 나랑 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동하고, 또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그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시는 게 그 성찰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성찰이 필요해요. 관찰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안정형들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나아지기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을 하죠. 근데 그 행동 중에 다른 회피형이나 불안형과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 나와 가까운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일 거예요. 아니면 나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연인일 거고요. 이 두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고, 나는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걸 계속 알려줘야 도움을 주려는 사람도 계속 줄 수가 있어요. 자, 도움을 요청하는데 불안형들은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하죠. 나를 아직도 좋아하는지 확인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도와줘 저렇게 도와줘 라는 의존적인 행동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불안형과의 차이가, 그리고 회피형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 요청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둘과 좀 달라지는 모습은 뭐냐면, 안정형들은 자기 성찰을 하고요, 그리고 고맙다 미안하다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연습을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안정형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가 않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노약자분들에게는 조금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 그런데 나랑 비슷하게 힘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가 않더라고 라고 성찰하고 고백 혹은 고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좀 인내심이 짧게 행동을 한 거 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그때 참아줘서 고마워 라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해요. 두 번째 단계죠. 그리고 세 번째,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거 좋아지려고 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또 인내심이 부족해지면 그때 조용히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당신의 감정을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면 내가 아차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줄 거예요. 다음번엔 내가 좀 짜증이 나고 인내심이 부족해진다 싶을 때는
당신이 어떤 큐를 보내주면 내가 입을 다물든지 하던 행동을 멈추든지 노력해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찰을 하기는 하는데요. 나는 좀 인내심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행동에는 어떤 의도 혹은 어떤 생각이 깔려있는 걸까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이 뒷수습을 다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던진 감정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찰한 것까진 좋고 성찰한 말을 알린 것까지도 굉장히 큰 용기이고 좋은데 그 다음이 없으면 그냥 상대방에게 당신의 나를 다 받아줘라 라는 게 되니까 굉장히 이건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끝내버리는 건 성숙한 방향이 아니고 안정적인 유형의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더라 관찰하시고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라는 말까지 함께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나와 가까이 있는 당신에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나 자신에게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네 번째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의 방향이 정해질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해야죠. 도대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또 어떤 도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계속적으로 요청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내심이 좀 생기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인내심을 가져야지 라는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인내심을 가지지 못해서 나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계속 나와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실망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하는 행동들에 상처받고, 이러면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견고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정말 생기든 안 생기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을 함께 한다는 거,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애착 유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 아닌가요? 스트레스가 와도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그 순간순간들에 우리의 감정이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서 나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계속 자책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 이걸 막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는데 이 과정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게 보시면 인내심은 정말 늘어나고 있을 거긴 해요. 자, 이렇게 안정유형은 일상에서 작은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안정형들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씩 내가 연습해가면 성인기가 되어도 어릴 때 형성되었던 불안정 애착의 유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선사하는 새로운 부모기, 그리고 성인기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마저 남은 구간을 달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천천히 걸으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었어요. 저희 몸도 그런 안정을 고마워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다시 빠르게 집으로 돌아가는 달팽이 모드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천천히 부드럽게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틈틈이 생기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영국 달팽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